이번 시간은 운영체제와 디지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자바 시작을 하든 뭘 하든 사실 운영체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좀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저야 286, 386 뭐 이런 때부터 시작을 했던 케이스라서 운영체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용하는 GUI 환경이란 게 없으면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던 게 이제 뭐 윈도우즈거나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운영체제가 당연히 컴퓨터 사면 있는 건 줄 아시는데 사실 그거는 일반인 수준이고요. 예, 개발자라면 이제 운영체제라는 것과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윈도우즈 위에 어떤 프로그램을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즈의 세계관에서 개발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네.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막 태형하잖아요. 막 그것도 외국인한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막 때리는 형벌 뭐 그런 것처럼. 네. 아무튼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사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를 제가 주로 가르치긴 하지만 안드로이드도 하나의 O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OS의 세계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발을 해서 그 규칙에 맞게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 네, 다양한 플랫폼들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 맥 OS X 뭐 이런 거, 예. 그 맥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도 규칙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맥 OS X는 애플에서 여기에 올라가는 앱들은 스위프트나 아니면 오브젝티브 C로 짜서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뭐 까라면 까야죠. 뭐 힘이 없는데, 네, 거기는 그렇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좀 이제 개발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팀노바 정규 과정에서는 뭐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좀 시간이 있어서, 네. 일단은 위키를 보시면요, 되게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네요. 네. 실시간 운영체제, 분산 운영체제, 싱글 태스킹, 멀티태스킹. 자, 한번 보죠. 일단 싱글 태스킹 운영체제는 현존하는 운영체제 중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 운영체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작업밖에 못하는 게 싱글 태스킹이고 싱글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멀티태스킹인데, 네, 그런 작업들이 윈도우즈나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서는 가능하죠. 다중사용자 운영체제, 요즘은 또 다중사용자 운영체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나눠 놓으면은 그만큼 딱 분류가 확실했는데 요즘은 워낙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너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니까, 예, 사실 윈도우즈는 다중사용자 운영체제이기도 하고, 예, 단일 사용자는 혼자겠고, 옛날 XP 이전 한 98대나 그랬겠죠, 윈도우즈는. 또 분산 운영체제, 예, 이것도 한 번에 여러 곳에서 워크스테이션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유추가 되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인베디드는 그냥 그런 거 있죠. 드론, 지금은 드론 OS가 확실히 확정된 게 없는데 뭐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예, 현존하는 건 없는데 그런 어떤 기계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뭐 냉장고 위에 올라가는 뭐 프로그램이라 이런 걸까? 네, 뭐 그런 종류. 예. 그러니까 뭐
그 리눅스나 뭐 이런 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쪽으로 이제 보통 인베디드 운영체제라고 하고, 좀 개발이 보통 C로 많이 하시고요. 실시간 운영체제 요거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좀 더 찾아보시고. 뭐냐, 아무튼 좀 독특한 게 좀 많네요. 프리알토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상식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운영체제에서 그러니까 뭔 짓을 해주길래, 운영체제가 뭐길래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라고 이제 보자면, 구성 요소를 좀 보면 돼요. 이제 커널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의 가장 기초 수준의 제어권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 네트워크 통신하려면 그 랜카드를 통해서 통신을 할 거고, 또 뭐 메모리 같은 거를 제어하려면 사실 커널을 통해서 메모리를 제어하죠.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런 것처럼 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디바이스 자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해주는 뭐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많죠. 네,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나? 뭐 일정 어떤 막 오류가 나서 막 이렇게 뭐지, 어떤 스케줄링 해주는 그런 거라고 설명해야 되나? 들어가 보자. 보면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여 처리할 경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어떤 메시지 떴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아무튼 어떤 예외 처리적인 부분을 뭐 발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의 그 공간이 독립적이고 각각 그걸 운영체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모드도 지원하네요.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메모리 관리는 당연히 할 거고, 이게 프로그램 내가 이렇게 짜면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제어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가상 메모리, 뭐 이거는 하드웨어 얘기할 때 간단히 얘기했는데, 좀 부족하면은 하드웨어에서 끌어다 쓰고. 멀티태스킹, 네, 아까 말한 멀티태스킹 운영체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디스크 접근, 하드디스크 제어. 그러니까 사실 그냥 커널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게 거의 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네트워크 막 통신해주고, 보안도 제공해주죠. 뭐 패스워드 인증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웹 개발 쪽 배우시면 서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포트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 좀 도움이 좀 될 거고, 보안해요. 일반적인 PC를 특정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고 해킹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포트를 열지 않은 곳을 해킹한다? 뭐 그건 개소리죠. 그래도 뭐 어떤 뭐 게임하다가 막 싸우잖아요. 너 해킹해버리겠다 막 이런 거는 쫄지 마세요. 개소리예요. 보통 해커가 공격하는 곳으로 공격자를 감염시키지 않는 이상은 포트가 열릴 리가 없죠. 특히나 일반 PC 같은 경우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포트를 강제로 열지 않으면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도 지원하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요. MS 같은 경우는 뭐 개발자가 2만명, 3만명 된다,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운영체제 쪽에 거의 뭐 한 80% 이상 인력을 쓴다고 하면 2만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운영체제가 지원해주는 게. 그래서 이게 개인이 하긴 좀 힘들고, 운영체제 이제 종류는 사실 자꾸 윈도우즈랑 그쪽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운영체제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해커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는 게 칼리 리눅스인가? 뭐 그거 쪽도 되게 좋아하고 백트랙 쪽, 백트랙은 저도 좀 해봤는데 깔아서 그냥 되게 좋아할 만한 기능들이 많아요. 뭐 와이파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와이파이 쪽을 접근해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이제 와이파이 신호를 끌어와서 거기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그 패스워드들을 이제 이렇게 입력을 마구 해서 찾아내는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뭐 그런 OS도 있고요. 뭐 인베디드 OS도 있고, 아까 그런 장비들을 위한 뭐 센토스 뭐 보통 이제 리눅스 계열이 많은데 보통은 센트OS, 요즘 잘 나가는 우분투, 뭐 또 뭐 있지? 아주 겁나 많아요. 개인이 그냥 리눅스 자체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개인이 수정해서 배포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운영체제가 이제 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운영체제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운영체제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운영체제가 그런 거를 쉽게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거죠. 사실 그게 없어도 네트워크 통신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운영체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스템 자원 관리나 이런 또 여러 프로그램을 제어하기도 너무 편하죠. 왜냐면 옛날에 도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하나 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근데 윈도우즈는 다른 어떤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고 있죠. 아무튼 운영체제 위에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혼자 뭐 잘라서 막 이렇게 막 실행되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한 가지 플랫폼 개발을 할 때 그 운영체제, 그러니까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이라고 하지만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OS 위에,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 뭐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사실 좀 뭐 디테일하게 보실 거면 사실은 더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디지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 여기 보시면은 되게 어렵게 써있죠. 역시 겁나 어려워요. 이거 보고 아는 사람은 천재야.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료를 연속적인 실수가 아닌 특정한 최소 단위를 갖는 이산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용어는 손가락을 뜻하는 라틴어 낱말 디짓에서 나오는 것으로 숫자를 세는 데 쓰인다. 이건 진짜 이거 보고서 잘하는 분은 많이 없을걸요? 약간 갸우뚱 하실 거거든요. 아무튼 좀 어렵게 써있네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기계는 모뎀이 있다는데 모뎀도 모르잖아. 결국엔 이거 봐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그 디지털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물론 좀 어린 친구들도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 보통 뭐 이진수로 뭐 바꾸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신가? 이진수. 네, 10진수로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 막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근데 컴퓨터 잘 하려면 수학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완전히 수학으로 이루어진 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진수로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진수로 이루어졌냐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하면요, 컴퓨터는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면 0101010000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보내줘야 알아듣고 CPU가 처리를 해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람이 짤라면 010100으로 짤라면 짜시겠어요? 안 되죠. 네, 아무튼 결국에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어셈블리어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함에 있어서 이진수를 왜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아날로그라고 얘기하는 것과 디지털과의 가장 큰 차이는요, 디지털은 0과 1의 신호 체계로 이루어진 어쩌저쩌고라고 얘기해요. 뭐 어디지? 뭐 어디서 봤더라? 네, 아무튼 어디선가 봤네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진수로 이루어져서 동작하는 기기들이 보통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건 카메라예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고 필름 카메라라는 게 있죠.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진짜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계라는 게 있네요. 네.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디지털 시계는 보통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여기 이렇게 막 해서 숫자 써 있죠. 못 그리겠다. 네. 아무튼 이렇게 숫자 써 있는 것과 이 차이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뭐 개념만 수학 그걸 따르고 있지, 실제로는 뭐 1씩 증가해요. 1, 2, 3, 4. 얘네들은 진짜 내부적으로 어떤 배터리를 통해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뿅 이렇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둘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똑같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양쪽 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얘는 숫자로 이진수로 연산을 해요. 즉 얘는요, 지가 직접 바늘을 굴려요. 아날로그는 이래요. 여기까지만 봐서 감이 안 오시면 이제 카메라를 얘기해드리면, 필름 카메라는 하나 찍어요. 화면을 찍었어. 여길 찍었네. 갖고 오면 필름에 기록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네, 여기에다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기록이 돼서 실제로 눈에 보이죠? 필름에 기록된 걸. 반면에 디지털 카메라 어떻죠? 네.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좀 들으면서 하면 참 좋은데, 서로 물어보고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네.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이제 뭐 이걸 뽑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보통 이제 컴퓨터 연결해서 하죠. 근데 필름이란 게 아예 없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두 개. 카메라 찍는다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물을 기록하는 방식 자체가.
근데 여기서 디지털 시계와 디지털 카메라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대상을 찍었을 때 컴퓨터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디지털들일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사진은 컴퓨터로 옮겨도 바로 옮겨지죠. 뭐 JPG, 뭐 이런, 이렇게 BMP, 뭐 이런 PNG 이런 파일로 저장된 게 컴퓨터로 바로 옮겨지거든요. 그거는 PNG라는 어떤 형태, 그 PNG라는 규격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네, PNG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스로, 네. 이걸 만든 사람이 있고요. 네, 여기 유니시스사가 만들었네요. 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PNG라는 파일에 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만든 이들의 철학, 즉 세계관, 그 세계관에 맞게 디지털 카메라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돼서 모르시면은 물어보세요. 네. 시간 있으면 알려드리고. 네. 아무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즉 디지털로 되어 있다는 거는 0과 1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잠시만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에디트 플러스예요. 아무 파일이나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 네. 어떤 템플릿 어쩌고저쩌고가 있네요. 이거를 엑스비어로 볼까?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16진수로 변하자. 네. 16진수인데 요거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컴퓨터가 보는 실제 돼요. 16진수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 아시죠? 모르시면 뭐 공부하면 되지 뭐. 공부하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요거 바꾸면 디지털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대응되죠? 네, 이거 헥스비어 만들기에 따라서 이진수로 볼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근데 모든 파일은 이런 16진수로 저장이 되고 이진수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아무튼 디지털이라는 거를 좀 더 사실은 뭐 설명하는 끝이 없어서 좀 약식으로 설명하느라 좀 짧게 했어요. 운영체제도 그렇고. 근데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좀 모호하긴 하지만 좀 그래도 그냥 짤 때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턴 교육법이랑 세계관 교육법을 저희의 메인으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세계관이 정의되면 여러분들 좀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무튼 세계관을 정리하는 중이고요. 네, 좀 축축 처지는 거는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익숙해서 동영상 강의는 좀 그렇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